이렇게 공을 여러 개 둔 상태에서 여기서 그립끝 내려오고, 그립끝 내려오고, 이렇게 그립끝 내려오고, 삼두, 그립끝 내려오고. 이 연속치기 동작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볼을 놔주는 그 효과와 같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순발력, 스포츠에서 가장 무의식적인 순발력. 그게 뭐냐면 결국 반대에게 어퍼브로 스윙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다운브로 스윙을 몇십 분 만에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전혀 다르게 환생하는 그런 경험을 얻고 그리고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무의식적인 자기 몸의 움직임, 다운스윙 계속 이제 제가 공을 놔드리니까 다운스윙해서 그런 감각을 이제 얻어 가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수프입니다.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요즘 필드 자주 나가시죠? 요즘 또 필드에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더워지거나 아니면 곧 장마가 오면은 아마 필드 나가기가 좀 힘든 케이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가 이제 변화무쌍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또 한참 장마기를 좀 피해서 또 사실은 날씨가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장마철이라도 또 비가 오는데 요 정도 비는 맞고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사실은 과감하게, 이게 초봄이나 늦가을의 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폭우성이나 아니면은 막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내렸다가 소나기처럼 개었다가 하는 이런 일기에 불순한 그런 경우에는 한번 또 다른 맛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저희들이 스윙 중에서 과연 이 골프를 실전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필드 실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필드 실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에 제가 한 번씩 표현을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택 앵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각으로 들어가는가, 어택 앵글이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립 끝이 내려올 때, 그립 끝이 내려오고 삼두로 그립 끝을 공을 향해서 내릴 때 그 어택 앵글의 지수가 많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운브로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운브로를 만들어서 치는 분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이제 한 20-30분, 20분 뒤쯤 지나서 제가 다운브로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게 손맛이구나, 이게 다운브로구나 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큰 변화, 그러니까 어퍼블로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자기가 이제 공을 친다는 그 손맛이 짜릿해진다는 그 느낌. 그렇게 막 어렵게 제가 막 가르치고 이러지는 않아요. 단 하나, 이제 그립 끝이 내려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고, 내려올 때 어떤 자세, 어떤 손의 힘, 내 신체적인 근육의 어떤 표현이 될 때 이게 다운브로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한 20분, 30분 정도
지나면은 손맛이 확 돌아가요. 싹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의 한계가 제가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뭐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볼을 다운스윙을 할 때 제가 지금 많은 영상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운스윙에 관계되는 거지 백스윙에 관계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나열된 영상들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필드에서 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백스윙이 궤도로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탑에서 이게 열렸는가 클럽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내 손의 위치가 적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코킹이 됐는가 힌징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슨은 제가 거의 그렇게 뭐 그런 것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그게 백스윙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드에서 나갔을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은 어떤 형태든 이미 시작된 내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가 바로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인데 이미 그 마친 상태에서 결정 나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쳤을 때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백스윙에서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이게 결정 나는 건 맞아요. 다운스윙이 결정은 맞아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이미 필드에서 내가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겠죠. 우리가 백스윙을 안 하면 뭐 공을 이걸 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 하는 그 백스윙, 우리가 우리 구독자가 만약 지금 뭐 17,000명이다. 그럼 17,000명의 구독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백스윙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자기의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드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다운스윙이 안 돼요. 다운스윙이. 그래서 제가 백스윙에 대한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우리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저는 백스윙이 안 되니까 다운스윙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의 의미를 제가 되새겨 보면은 나는 백스윙의 어떤 형태가 되어야만이 다운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전달받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면 그 자기가 노리고 아니면 노력하고 아니면은 메이킹 하려고 하는 그 백스윙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 공이 맞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는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맞지 않는 확률이 무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백스윙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안을 우리 레슨하는 가르치는 분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연습장에서는 거울을 보든 무엇을 하든 백스윙에 대한 느낌과 감각을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가슴 앞에 팔을 두고 정상적으로 왼손등이 보잉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힌징이 된 상태 어떤 상태 그리고 체중은 어디로 얼마 그리고 버티는 무릎에 왼무릎에 버팀 힘은 좀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백스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필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잊으셔야 돼요. 왜 잊어야 되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 어떤 뭐 잘못되었던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었던 그 사람의 백스윙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인데 이때 다운스윙의 한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라는 거. 내가 백스윙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요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뭐냐면 백스윙 입스가 오기 시작하는 단초고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과다하게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나는 못 간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장화 안 신으면 장마 때 도로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장화를 찾는, 그럼 장화 없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나갈 수 있잖아. 슬리퍼 신고도 비 와도 뭐 옷 좀 젖고 발목 좀 젖고 무릎 정도까지 물이 있더라도 젖으면 되잖아. 젖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는 장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장화 있으면 좋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백스윙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정말 좋잖아. 그건 복이지. 그 사람의 백스윙을 근데 과연 다운스윙에서는 그 좋았던 백스윙이 100% 실현될 수 있는 요지가, 가능성이 제대로 많을까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유명 선수들을 제가 굳이 차용하고 그들의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스윙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다운스윙에서 제대로 치는 선수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 백스윙에 우리가 뭐 지지 스윙이다 이런 거는 완전히 치킨윙으로 이렇게 올리잖아. 이렇게. 이런 백스윙을,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색깔이고,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백스윙 탑에서 트랜지션 돼서 내려올 때 손목에 힘을 뺀다든지, 이게 다 다운스윙에 관련된 얘기잖아. 어떻게 앵글이, 클럽이 우리가 왼손 등을 이렇게 말아지면서 오른손바닥이 공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것도 역시 다운스윙이잖아. 그럼 다운스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낮아지는 그 스윙의 형태, 아니면 골반이 어떻게 비켜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운스윙에 속한다고요. 그 다운스윙에서 필드에서는 많이도 말고 우리가 6개, 18홀 같으면은 3등분으로 하셔서 6홀 정도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여기서 보잉된 왼손등이 자꾸만 이렇게 커핑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면 한 6홀 정도는 보잉에 신경을 쓰면서 클럽이 그립 끝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6홀 끝나면은 또 한 가지 정도도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좀 된다면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헤드가 뒤에서 레깅된 상태로 그립 끝이 좀 잘 내려와서 왼팔이 쭉 좀 뻗어지는 상태, 볼과 약 한 50cm, 70cm 정도 앞에서 왼팔이 뻗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절대 왼쪽 어깨를 이렇게 스윙하면서 들지 않겠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최대한 낮추어서 임팩트가 들어가도록 하고, 이때 등을 맞고 회전을 통해서 내가 공을 치겠다. 그 6홀 정도 나누어서 자기의 다운스윙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그거를 점검하는 이런 형태의 스윙샷을 자꾸 추구하시면은 본인의 백스윙이 어떤 형태든 간에 다운스윙의 개선이 분명히, 필드를 갈 때마다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개선이 돼요. 그 개선이 뭡니까? 결국 공이 다운브로로 공이 맞고, 그리고 공이 일관성을 가지고 좀 바로 갈 수 있고, 내가 비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제 고객들이 저한테 레슨을 요청해서 스윙을 변화시키고자 그런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결국 이 다운브로 스윙에 대한 강의를 거의 대부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게 다운스윙이다가 아니고, 요게 요렇게 하면 다운스윙입니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손맛이 어떠세요? 그 손맛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일관성이 손에서 압착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눌려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그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되물어봐요. 되물어보면서 이게 뭐죠? 이게 뭐? 그게 다운브로지. 이게 뭐? 항상 그래요. 이게 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느낌이죠? 이게 왜 이렇죠? 왜 저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죠? 그게 다운브로의 특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딴 거 없잖아. 내가 가르친 게 없잖아. 그립끝하고, 그리고 공을 그립끝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이 세 손가락에 세 손가락, 우리가 이야기하는 왼손 세 손가락을 가지고 엄지, 검지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끌려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면서 이 왼손 등을 스피네이션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주고 하는 이 방식들을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이제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 본인에게 본인이 이 느낌은 도대체 어떤 느낌? 그건 본인이 한 거라고, 실행한 거라고. 실행했는데 그 느낌이 지금 당신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이드라인으로 그 느낌을 가졌을 때와 가지지 못했을 때를 경계선으로 삼아서 당신의 스윙은 달라질 거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반대의 어퍼브로 스윙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다운브로 스윙을 몇십 분 만에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전혀 다르게 환생하는 그런 경험을 얻고 그리고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제가 이제 백스윙은 어떤 형태를 하든 우리가 어깨를 뭐 이렇게 많이 돌리고 뭐 좀 적게 사람마다 그 돌아가는 또 각이 다르고 또 골반이 비켜서는 오른 골반이 배꼽이 비켜서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좀 더 저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플러스 엑스펙트가 이렇게 90도 뭐 45도 이렇게 이런 논리를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내가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하나 자 그립 끝이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는데 15cm 20cm만 내려오면 됩니다. 왼손이 내려오는데 그때 3두 오른 3두가 같이 움직였을 적에 그립 끝이 내려오는 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공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한 개씩 놔줘요. 놔주고 연속치기를 합니다. 연속치기를. 그러면은 저한테 안 온 분들은 연속치기 못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연습법 우리 이거는 뭐 여러 영상에서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실행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두고 여기서 그립 끝 내려오고 3두 쓰고 그립 끝 내려오고 3두 그 영상에서 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좀 본 기억은 있긴 한데 저희는 뭐 이렇게 놓아두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속에 공을 뭐 300개, 500개, 800개 심하면 1000개까지 놔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계속 연속적인 스윙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자기 몸의 움직임,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계속 이제 제가 공을 놔드리니까 다운스윙해서 그런 감각을 이제 얻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직 레슨을 받는 분의 동반자로서 같이 지금 그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제가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연습장에서 혼자 할 때 이렇게 공을 여러 개 둔 상태에서 여기서 그립 끝 내려오고 그립 끝 내려오고 이렇게 그립 끝 내려오고 3두 그립 끝 내려오고 이 연속치기 동작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볼을 놔주는 그 효과와 같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순발력, 스포츠에서 가장 무의식적인 순발력 이거를 엄청나게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서 칠 때 오히려 우리 구독자하고 시청자분들이 공이 안 맞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뇌에서 의식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손뼉을 치는데 들어가서 이 손뼉을 치면 자연스럽게 이래야 되는데 손뼉 친다는 의식만 갖고 있잖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손뼉을 치냐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손목이 꺾여갖고 이렇게 요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와서 꺾여서 소리를 낸다. 풀려서 손목이 풀려서 이거 생각하면서 손뼉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치 스윙을 그렇게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거를 그냥 순간적인 무의식적인 그 반사신경의 동작으로 우리가 이미 그런 반사신경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지. 너무나 많은 레슨의 이론, 레슨의 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간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조차도 낱낱이 고등어 뼈가지 발기듯이 다 발겨갖고 그거를 지식으로 얻으려고 한다고. 거기에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게 분해해서 현상을. 근데 거기 뭐가 다른 지혜로운 자기 스윙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지식적인 머릿속에의 과학적인 분석이 결국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스포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사신경을 자꾸 억제하고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꾸만, 그래서 많은 설명을 가지는 레슨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와서 좀 이렇게 그런 반사신경을 좀 살려내는, 너무나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오시니까 저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공은 안 돼요. 다 어퍼블로로 쳐, 어퍼블로로. 그래서 반지 하나 다운블로 치는 거 한두 가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몸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을 그냥 떡 놔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스윙이 나와서 공이 맞는데 이게 왜 맞죠? 이런다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재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근육의 움직임. 우리가 다 분석되지 않는 뇌의 움직임, 그리고 눈의 움직임이, 눈이 바라다보는 시각이 만들어준 어떤 초자연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있다고. 그거를 인정을 우리가 제대로 다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자꾸 죽인다는 거지. 많은 레슨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백스윙은 그냥 오른쪽에 어깨를 턴해서 들고, 그리고 트랜지션에 손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 손목에 힘을 안 주면 트랜지션이 이게 부드러워지잖아. 일단 탑에서 제로 상태에 힘을 빼고 다운스윙 하면 이렇게 헤드가 뒤로 쳐진다고. 이게 부드러움 갖고 그립 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 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립 끝으로. 그래서 이런 좀 본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천재성, 무의식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골프에서도 우리가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얻는 방법이 오히려 많은 것을 분석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실천적으로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특히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왔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다 제가 해소를 시켜줘요. 100%. 그래,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그리고 실천적으로 공을 때리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거에 설득이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가 시청, 구독, 좋아요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단지 하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골프장에서 이거 이제 또 한 달, 두 달 해갖고 이걸 나는 한 달 하고 나는 공을 어떻게 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는 이 스윙의 방법을,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반응의 움직임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놓고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느낌의 연속적인 샷을 하면서, 이 연속적인 샷을 할 적에는 우리가 생각을 죽이잖아.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